자, 이번엔 화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국건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 0시 10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이 흉기에 찔린 여고생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끝내 사망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던 당시에 여고생 이미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해서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남학생도 다쳤다고요? 네, 같은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고가 난 것이 6차선 도로인데 이쪽에 이제 인도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쪽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비명을 듣고 건너편 인도에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상당히 용감한 학생인데 달려왔는데 그 학생에게도 그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 다쳐서 이 학생은 다행히 이제 그 목숨은 건졌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두 학생이 전부 다 공격을 받은 것이 목 부위예요. 목 부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 위험할 뻔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남학생은 그 용감하게 가서 이렇게 말렸지만은 결국은 뭐 여학생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에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예. 지금 이 남성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광산구 첨단지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장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장모 씨 범행 후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뒤에 차를 버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해당 남성 당시 피해 여고생과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지금 살해를 한 것으로 잠정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사건만큼이나 안타까운 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대학교 인근의 보행로였지만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부족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곳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대학교 외에 또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서 낮에는 이제 좀 차량 통행이 있고 이렇게 또 그 보도에도 사람들이 좀 다니는 편인데 이 시간이 거의 자정이 갓 지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현지 언론이 보도한 그 사고 현장 부근의 사진을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이쪽에 인도 쪽에 차도하고 접한 데는 가로수가 쫙 심겨져 있어요. 네. 가로수가 여기 심어져 있고 이쪽은 왼쪽은 화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로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깜깜한 밤중에 또 가로등도 많이 비치지 않을 수가 있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위험하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살 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직접 당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만 봐도 정말 아찔하거든요. 네, 정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아이 아버지가 SNS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아이가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이 비둘기를 쫓아가는 모습인데 곧이어서 성인 남성 한 명이 아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이 뒤통수를 힘껏 내리치는 모습
모습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아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아이가 이 일로 이마가 부풀어 오르면서 멍이 드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아이가 야경증 증세로 한밤에 비명을 지르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건 추정해보건데 아마도 이날의 일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한밤에 깨서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이와 또 이 아이의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영상만 봐도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이 아이를 때린 남성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 청각장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나서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아이의 아버지에 의해서 붙잡혔고요. 경찰에 넘긴 건데요.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은 확인했고요. 예.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추가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일단 2살 아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성인이 물리력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뭐 아이의 뒤통수를 쳤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이 우발적인 행위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참작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피해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또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지금 아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 보이고 있다는데요. 또 피해 아동 부모는 지금 가해자가 귀가 조치된 상황을 두고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그 가해자가 귀가 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 다시 그 현장에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밖 출입을 못한다는 것이고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고 경찰이 귀가 조치를 해서 이것이 본인들이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여론을 좀 확산시켜달라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왜 그러면 귀가 조치를 했는가 보면은 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그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기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네. 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은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구속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석방을 했지만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2차 피해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눈길이 가는 통계 수치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 이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가 신혼 이혼 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가요? 수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이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 그러니까 황혼 부부죠. 이혼 건수가 15,628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신혼 부부에 해당되는 이혼 건수 14,392건보다 1,200건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예. 황혼이혼이 2024년 이후부터 2년 연속 증가세인 반면에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혼 상담 받는 건수 가운데 최근에는 고령층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는 뭐 다양한 이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 그리고 중장년층 부부들의 가치관, 환경 변화가 꼽힌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이고 예. 하나는 이제 심리적 그 생각들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인구 구조를 변화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고령층의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많아지니까 모집단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늘어난 것이고 또 그 저출산 때문에 이 신혼 부부들은 또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로 이 신혼부부 자체가 작아졌고 50대 이상은 인구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네. 이혼 비율이 높아졌는데 단순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설명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감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나이가 들수록 50대 이상 지나면은 한 30년 이상 되면 한 60대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거기다 성장을 해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면 부부끼리라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 좀 이제 자기 인생을 좀 자기 살아보자. 네. 예.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심리적 변화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몇 년 급격히 상승한 집값이 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집값이 이혼할 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양측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한쪽이 직업이 없는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때 나의 몫이 커지는 거죠. 네. 경제적인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이혼의 고려 사항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사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집값 상승기에 일부러 위장 이혼을 하는 거죠. 이건 황혼 이혼이 아니라 위장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집값 상승기를 노리는 그러니까 고주택,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손국권 정치평론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